네, 오늘은 럭키세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 진단 시간을 위해서 또 특집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투자 전략 시간으로 특집을 마련해 봤는데요. 역시나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왔지만 만족할 정도의 반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간밤 미증시 안에서도 백악관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젠슨 황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AI주들에 대한 매도 심리가 조금 커진 상황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IT 투톱 반등 나왔지만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어제 또 양시장 쪽으로 외국인이 2조 원 가깝게 매도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외국인이 자꾸 덜어내는 건지 이 물량 고스란히 다 개인이 받아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덜어내는 건지도 궁금하고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 전략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전략, 아니 시장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다가 갑자기 팔기 시작했을까라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펀드 운용 규모에서 각국에 대한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SK 하이닉스만 제가 8월 달에 추천드렸는데 그게 15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하반기에만 한 60% 이상 한 65%에서 67% 정도 상승을 한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100%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본다면 국내 시장의 안에서의 눈높이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 운용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 이런 게 조금 변화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도에 대한 공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 그 반도체 투톱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소부장단으로의 자금 이동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동안 사실 반도체와 기판이 이 시장을 상승력으로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젠 소부장단으로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한마디로 이 시장의 거품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D램 가격은 오늘도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여러 가지 이슈와 모멘텀들을 봤을 때는 아직 시장은 숨고르기 구간에서의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시장도 10월 말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일주일가량의 조정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당연히 상승 이후는 조정 이후는 재상승, 조정이 없는 시장은 상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고점에서 좀 눌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력적인 시장,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선은 제일 큰 종목을 좀 봐야 되겠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SK 하이닉스에서 상승에 대한 탄력, 8월 달에 안내드렸던, 8월 말에 안내드렸던 26만 원에서부터 상승력이 한 150% 가까이 나타난 구간이에요. 제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표현드렸습니다.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66만 원이 아니라 77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강한 11월 달에 들어서 강한 장대 양봉이 오히려 도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고점에서 들어간 아니면은 저점에서 매수한 자금들에 대한 물량 소화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SK 하이닉스의 HBM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 인상에 대한 협상을 굉장히 잘 나타냈죠. 이제 HBM, HBF 쪽으로 넘어가는 이 이연적인 구조의 흐름 그리고 여전히 점유율과 매출에 대한 확대는 긍정적이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이게 딱 하루짜리 하락으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숨고르기 이 구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자분들은 사실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조금
반납을 했을 뿐이지 완전 꺾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11선에 대한 플레이로 저는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7만 원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고요.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AI 산업의 반도체 이쪽 산업에 대한 전략 포인트 김도영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소통 창구를 열어주셨는데 채팅창에서도 민경님 그리고 호경님, DH킴님께서도 위원님 매일매일 볼 수는 없을까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특집 때마다 모셔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AI 버블론도 있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견조하다는 점에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둬도 될 것 같고 이번 주만 해도 DDR5가 30% 이상 폭등했다는 점, 디램 가격을 체크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유리기판까지도 추가적인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소부장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우리도 그에 동참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투톱, 기판 이 딱 두 개의 테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마디로 괴리감이 크게 나타나 있는 구간에서 반도체 투톱이 한 템포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면 이 괴리를 이용한 투자 전략은 상당히 유효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글로벌 반도체 쇼티지 계속해서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 시장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7년에 110만 장에 대한 증산을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HBM 라인의 증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램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증산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전공정과 후공정의 이게 분리가 나타나는 한마디로 외주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증산 관련된 전공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이제 그 외주 이제 후공정 부분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될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는 상황이죠. 이 안에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생산량을 늘려나간다. 그리고 신규 반도체, 신반도체 시장, 뭐 소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판 산업에 대한 성장 가도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택이죠. 우리 방송에서는 제가 9월 9일 날 안내드렸던 이 심택이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또 한 번의 조정이 나타나면서 11선을 깨고 내려와서 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3분기 실적, 저의 판단으로는 2분기 한 5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저는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한다. 한마디로 300% 이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덕전자 대비해서 더 좋은 성장에 대한 것이 아직 숨어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10월 달에 조정이 나타났을 때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트레이딩,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보유자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수익에 대한 니즈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최고점에서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유로운 생각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타날 것이고 전 다음 주 실적 발표 기대하면서 7만 원 돌파 다시 한번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원 돌파 기대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수록 이 변동성의 폭이 클수록 기존의 보유자라면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시장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금 비중이라든지 주식 비중은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11월 달 첫 영업일 날 급등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에 대한 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가적인 물타기, 아마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건 이 반도체 소부장 사이클 안에서의 우리가 추가적인 전략.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HBM 다음에 HBF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낸드 시장에 대한 성장 가도, 낸드 웨이퍼 가격이 지속적인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D램에 이어서 낸드도 쇼티지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샌디스크의 실적 개선 또한 이쪽 낸드 시장에 대한 가격 인상 여부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HBM도 좋겠지만 HBF 쪽에 대한 니즈와 유리기판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HBF에서 이제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TFE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TFE는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지만 전일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TFE로 전략적인 측면을 대응하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하반기 들어와서 정말 쉬지 않고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줬다가 10월 달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60일선에 대한 재트라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리고 스윙적인 전략으로 고점에 대한 트라이까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60선에 대한 재돌파를 기대하면서 CFO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대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 이 안에서 또 하나 TSE 같은 경우도 속괴가 핀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죠. 전일자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있죠. 한마디로 SK 하이닉스와 심텍, TLB, 대덕전자 이런 종목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매매적인 측면으로도 아니면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더 많이 눈에 띄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을 조금 더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위원님과 함께 이 시장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종목 점검 받고 공략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ENF 테크놀로지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괜찮은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 6만 원대 고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에서도 3%대 급등해서 너무 기뻤는데 4만 원대로 내려와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럴 때 전략은요? 네, ENF 테크놀로지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ENF 테크놀로지를 9월 말에 9월 26일 정도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상승에 대한 6만 5천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셨다가 이 이격이 벌어진 것을 10월 달에 조정을 통해서 이격을 줄여나간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ENF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소재 쪽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외주 산업에 대한 니즈,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 구간을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격인 친구들의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 중 하나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나오는 구간, 한마디로 7만 원 구간까지 재상승을 기대하면서 재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진입도 가능하고 보유자의 경우에서는 또 74,000원까지 홀딩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본다면 바로 어제 이 시장 안에서 조선주로 HD 현대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가 1%에서 출발해서 장중에는 10%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레이딩 잘 이용을 했다면 상승률 하루 만에 7%대 났을 텐데 이제 추가 전략이 있을까요? 네, 지주사 상법 개정의 3차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전체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커진다? 그렇게 본다면 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조금 배당 성향이 좀 큰 쪽으로 자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HD 현대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배 평가 이익까지 감안한다면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어저께 아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번 10월 달에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적인 측면에서 제가 안내드린 가격이 1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딱 그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여유를 부리시는 분들은 25만 원 정도 돌파 구간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것이 권유드리고요. 나는 조금 매매적인 측면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로 대응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의 구간을 살피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 투매에 대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어떤 대장을 잡느냐. 여기에 하반기와 내년의 키포인트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해서 대형사 그리고 우량주, 대형주의 위주로에 대한 공략 포인트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리노공업이고요. 안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훅 밀렸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설명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인데 이번에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 업황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고가 돌파 기대하면서 목표가는 65,000원, 손절 라인은 52,000원, 60선에 대한 하락, 하방 지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3%가량 밀려나고 있는데 업황 개선 기대감을 본다면 지금 충분히 진입 가능한 자리로 첫 번째 공략주 리노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요? 전 세계 유일의 공급 회사이죠. PSK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가 어제자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한 템포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전일자 신고가 돌파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5일선과 11선에 대한 동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미세화 공정, 글로벌 파운드리, 캐파 확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주의 기운이 PSK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 1차 목표가 5만 원, 손절 라인은 34,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공략주 PSK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34,000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략 시간이었고요.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